뉴욕 증시가 3월의 첫날을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약간 좀 불안한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뭐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경기 확장에 대한 포지션을 만들어내기는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국채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면서 연준이 이번에 3월달에 진행할 FOMC에서 0.5% 금리를 인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리비안이라는 기업 있죠, 전기차 관련 기업, 정규장에서 19%나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고, 약간 여러가지 면에서 변동성이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최근에 시장의 공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줄어들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공매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더 많이 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매도는 위쪽에서 많이 때리기 때문에 지금 때려봤자 재미가 없겠는데?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공매도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지고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가 항공주들이 1월달에는 신나게 오르더니 2월달에는 지지부진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달에 잘 올랐기 때문에 2월달에 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는 계속 오르기보다 좀 쉬었다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가 항공주들 2월에는 뚝 떨어졌는데 왜 못 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2일 목요일입니다. 꼭 월요일 같죠? 네, 월요일 같은데 목요일이에요. 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은 예상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제 이제 그 아시아권 증시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특히 홍콩 지수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 기대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유럽 증시까지도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유럽은 이제 장 막판쯤 돼가지고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좀 작용이 됐고요. 그런 흐름을 타고서 미국 증시도 그냥 저냥 그런 모습으로 출발이 좀 됐습니다. 이제 혼조세, 약간 하락해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장중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계속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장 막판쯤 됐을 때, 조금 뚝 떨어졌다가 그것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보합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크게 변화가 있거나 크게 문제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다우지수는 0.02% 상승 마감을 했는데 상승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일단 빨간불이라서 기분은 좋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0.66%, 나스닥은 조금 하락이 좀 있네요. 이 기술주들의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시점보다는 조금 떨어진 모습으로 마무리가 좀 됐고, 다우지수는 오히려 양봉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이나 둘 다 이제 저점 지지에 대한 포인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다우지수는 지지선을 그대로 끼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내린다라는 어떤 부분보다는 일단은 현재 위치를 어떻게든 좀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재료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지표와 국채금리, 이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 PMI 지표가 47.7이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ISM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이제 47.7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지난달에는 47.4였는데 이거보다 소폭 개선은 됐다. 그렇지만 50을 넘지 못했다. 이 50이 뭐냐면 기준점입니다. 즉 50보다 많으면 경기가 확장, 50보다 아래쪽이면 축소, 이 부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S&P 글로벌이 발표한 제조업 PMI 지표도 역시 47.3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은 46.9. 그러니까 증가폭은 S&P 글로벌이 발표한 게 0.1%포인트 높네요. 그러니까 ISM이 발표한 거는 47.7이고,
그러니까 47.4에서 47.7로 0.3 정도 올라간 거고,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것은 46.9에서 47.3에서 0.4. 네, 뭐 어쨌든 증가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제조업이 그냥 위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근데 뉴스가 만약에 좋게 발표하려고 하면 좋게 발표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지난달보다 좋아졌잖아요. 네. 뭐 연속 개선, 네, 지난달에 이어 또 개선되었다, 이렇게 뉴스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목을 뭐라고 했느냐, 좋지 않았다, 네, 좋지 않았다,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경기 위축 상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는 적자가 100만원이었는데 오늘은 적자가 50만원밖에 안 났어. 근데 이거를 연속 적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야, 적자가 줄어들고 있어, 좋은 징조야,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나쁘게 생각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장중에 4%대 돌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계속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그 3월달, 네, 이번에 FOMC 열리잖아요. 21일인가요? 네, 그때 FOMC 열리는데, 이때 금리를, 네, 0.5%로 인상시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카시카리 연은 총재도 지금 보니까, 네, 얘는 투표권이 있어요. 투표권이 있는데,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된다. 0.5%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전체에서 보는 관점은요, 지금 30% 정도로 0.5% 인상, 그 다음에 70% 정도를 이제 0.25%포인트 인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는 총재들이 연달아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이제 뭐 실업지표도 나오게 되고, CPI 또 발표가 될 거잖아요.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금리 인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 쉽게 생각했을 때, 금리가 지금 0.5 정도 올라가서 더 많이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금리를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뭐가 있냐,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 뭐 지금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CPI 지표 발표됐을 때 물가가 또 확 떨어져 버리면, 네, 이거는 또, 네, 0.5%포인트를 주장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0.25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일단 보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 정도 나오죠. 네, CPI 지표 다음 주 정도 나오고, 뭐 실업 지표 이런 것들도 참고해봐야 되니까, 아직은 네, 시기상조죠. 그래서 지금 0.25가 아직은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국채 수익률 돌파한 것과, 그 다음에 리비안이 정규장에서 좀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다, 전기차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전기차 종목들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한번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테슬라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기술주 쪽에 어떤 자잘한 변동성, 이런 것들이 나스닥을 좀 더 하락시켰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볼만한 재료는 뭐냐면, 어제 아시아 증시에서 좀 많이 올라간, 네, 중국, 네, 홍콩 지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요. 미국장이 일단은 횡보 마감이 됐기 때문에 기대치를 걸어볼 만한 건 이런 쪽이거든요. 지금 중국 정부가 발표한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크게 예상을 웃돌았다. 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발표한 지표를 어떻게 믿냐? 근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표는 정확한 거니까요. 이렇게 뭐 받아들여야죠. 자, 중국 국가통계청에서는, 통계국에서는 2.5%포인트 상승한 52.6, 네, 52.6이요. 경기가 확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전망치인 50.5를 크게 넘겼고, 그 다음에 2012년 4월 이후에 또 가장 높은 수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10년 내에 최대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네,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좋은 거고, 이렇게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양회가 이번 주말부터 열리잖아요. 양회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더 만들 거란 말이죠. 좋아지고 있어. 자, 좋아. 이대로 가는 거야. 더
노력해서 더 많이 올려보자. 반드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네, 긍정적인 기대감을 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홍콩 증시가 크게 올라가면서, 네, 주가 상승률을,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과 연관이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 뭐,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국경 개방을 통해서 이제 여행도 자유롭게 된다 그러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또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금 철강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집중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전체적으로 집중을 해보면 자, 미국 증시는 지금 혼조에 빠졌어요. 네. 좀 생각했던 것보다 경제 지표가 별로 안 나왔어. 그러면은, 경기 부양을 좀 해야 되니까, 긴축을 좀 줄이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국제 금리가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서, 네, 이번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부담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들 실적도 아직까지는 그다지 대단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었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는 이 경제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또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은 혼조, 그 다음에 중국 쪽은 상승,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요, 네, 중간쯤에 있겠죠. 네. 혼조와 상승의 중간쯤 좀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치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장의 역량도 중요하겠습니다. 미국장은 지금 똑같은 얘기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쪽은 푸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상승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공매도가 줄어드는 코스피 반등의 신호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공매도가 줄어들었답니다. 지금 글로벌 긴축 우려 속에서도 코스피 거래대금은 소폭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에는 코스피 거래대금이 8조 5,900억. 많이 늘었네요. 네. 지난번에 5조도 안 넘어요. 막 그렇게 울상지었는데 이제 거래대금 많이 늘었네. 거래대금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신용도 같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증권사가 또 약간 수수료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도 같긴 하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점점 증가해서 28일 2월 말일에는 9조 2,700억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어요. 그 거래가 좀 줄어드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10조 원 가까이 나왔다는 것은 괜찮은 포인트겠죠.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으면서도 또 중요한 거는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답니다. 공매도가 줄어들었다. 보통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생각되면은 공매도가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매도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2월 1일 공매도 거래 대금이 5,690억 규모였지만 28일에는 4,790억으로 축소가 되었다. 네. 그 다음에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6.6%에서 5.16%로 하락했다. 자, 이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쁘지 않은 소식입니다. 공매도가 근데 줄어들었다는 건 다른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가 더 이상 빠질 일이 없다. 네. 다 빠졌어. 더 이상 주가 하락으로 얻을 만한 이득이 없어. 이렇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긴축 공개금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 공매도 비중이 감소한 것은 긴축 정책이 더 강화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긴축에 대한 경계감은 나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여기서 얼마나 더 대단하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는 제로금리 때에서 5%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공매도 좀 때리겠습니다만 지금은 네, 금리가 지금 거의 5%대 근접하고 있는 상태고 5%대 넘어갈 건데 이 상태에서 긴축을 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금리를 10%로 올릴 것이냐,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많아봤자 0. 몇 %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도 설명 잠깐 드렸지만은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 이런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네, 이 동결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적으로밖에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또 말씀드렸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뭐 이런 것들 역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반등 포인트, 또 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갈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공매도가 줄어들었다. 자, 공매도는 분명히 생각하세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에 공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네,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 자, 공매도라는 것은 주가가 내려가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가 내려갈 일이 없어 라고 생각되면 공매도 쳐봤자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할 이유가 없겠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든 주가 조정을 만들어내는 사이클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간 주식들, 근데 공매도의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은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던지기 시작하면서 공매도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피곤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인식해도 될 것 같고요. 시장이 바닥을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 저가 항공주들 1월달에 주가가 무려 54%나 올랐는데 2월에는 뚝 떨어졌다. 왜 그런 걸까?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지난달 주가는 2.4%, 2.9% 정도 하락했다. 2월달에요. 네, 조금 오히려 떨어진 거죠. 2월달에. 그런데 이제 뭐 티웨이 항공은 1.9%, 네, 그 다음에 에어 부산도 1.69%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떨어진 거죠. 뭐, 항공사들 보니까 2월달에 다 떨어졌는데, 2월달에는 그다지 주가가 썩 좋지도 않았던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2월달 포지션이 음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을 것 같다. 판단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이런 그 저비용 항공사들의 주가는 연초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가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좀 있고, 연초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1월달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많은 상승들, 뭐 몇십 프로씩 올랐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 저가 항공주들이 먼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대형 항공주들은 좀 천천히 간다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저가 항공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올라갔고, 또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증편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야 좋은데 앞으로 계속 될 수 있겠는데, 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데, 2월달 도대체 왜 안 올라간 거냐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항공기 증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증가율이 줄어드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1,000원짜리 그 빵이 있어요. 1,000원짜리 빵이 있는데 이게 2,000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1,000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100% 인상이죠. 근데 2,000원짜리가 다시 3,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50% 인상밖에 안 됩니다. 똑같이 1,000원이 올라갔지만 50% 인상밖에 안 돼. 이것이 뭐냐면 증가율이 둔화됐다라는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달에 2% 정도, 뭐 20% 정도 올랐다. 근데 이번 달에는 뭐 10%밖에 안 올랐다. 그래도 증가는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모적인 부분들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즉 이렇게 항공 수요는 주가와 상관없이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수치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약간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 1월에만은 해외로 출국한 국내 관광객은 178만 명이래요. 와. 전년 대비 같은 달보다 1108% 늘었답니다. 대단하네요. 이제 그냥 회복됐다 봐야 되겠네요. 그죠? 멋진 얘기고요. 코로나가 나오기 전 2019년 1월에 해외로 출국한 여행객 수가 291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네, 어마어마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뭐 중국의 리오프닝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항공기 증편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월 1일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주 주말까지 여행 가신 분들, 이게 마지막, 네, 왜냐면 애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일 거라 생각되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늘어나고, 근데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지금부터 벌써 이제 여름 휴가철에 가야 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이미 다 차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행사 가시면 전부 다 가격 비싸게 올라가 있고요. 전부 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매진. 네, 그런 것들. 돈 많이 줘야지 갈 수 있는 것만 남아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에요. 특히 이제 일본 지역 이런 쪽에 많이들 다녀왔죠. 저가 항공주들은 가까운 거리 다닐 때 좋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쪽에서 수요가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그리고 수치상에 대한 부분들이 천천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 수치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즉 주가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다. 잘 오고 있나? 근데 같이 가는 사람이 너무 뒤떨어져 있어. 그럼 내가 앉아서 좀 기다려야죠. 올 때까지. 그래서 오면 같이 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될 테니까 지금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 또는 뭐 그 대형 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당장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안 좋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거라면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는 오히려 가격이 싸다. 네. 싸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시점에서, 그래? 가격이 싸다고? 막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주가는 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쌀 수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올라가겠지만, 더 싼 가격이 나올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서두르지 말고, 떨어지더라도 겁먹지 말자.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지표 부진,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뭐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미국 증시 혼조세를 이끌었다. 근데 중국 쪽에서는 또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뭐 약간의 그 기대와 그다음 우려가 섞여 있을 것 같다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내일 주말이고 다음 주에 만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주가가 상승하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개별주가 당분간은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별주 장세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공매도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가가 그동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고 저점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이라는 인식이 강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져야지 수익을 보는 건데 이런 공매도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먹을 게 없어. 이제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가 항공주도 2월에는 잘 못 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1월달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가율, 이 항공기 증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그 증가폭이 좀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냐면 많이 올려놨으니까 실제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기 어렵고요. 대신에 그때보다도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증가율은 지속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나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여객 수요, 네,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많이 가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일단 더 가야 된다. 이쪽에 초점을 맞추시고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되는데 떨어지고 있을 때 사지 말고 돌아설 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해볼게요. 주가 예측은 틀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 네, 주식의 가치는 시세이며 이것은 전적으로 수급의 영향을 받는다. 예측은 언제나 틀리는 거예요. 뭐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가능성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 예측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뭐 신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재 상황, 사실에 입각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추세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은 심리가 많이 작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기대감이나 또 공포심, 아직은 좀 못한데 좀 관망하는 심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흐름들을 보면서 살펴보시면 되고, 뭐, 좋아질 것, 나빠질 것, 또는 공포감, 희망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잘 들여다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크게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뭐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재료는 중국 쪽에서 가지고는 있었는데 해외 시장이 약간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내일 또 주말이고 다음 주 만기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천천히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